지금 내가 자신 있게 사. 입지만 좋으면 사라고. 왜? 설령 급하게 문제가 생겨서 가격이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오더라도 입지가 좋은 것들은 가장 늦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집값 오르니까 아무거나 막 이렇게 막 사는데, 내가 우리 전번에 그랬잖아. 저수지 물 한번 빠져봐야지 이것들이 반줄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네. 한번 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안 터질 것 같아. 물이 안 빠져요. 물이 안 빠지고 있어 지금. 네. 빠질 건데기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벽화 그리고 막 이렇게 해도, 그림 그리고 해도 화가들이 지도에다 화가를 그려도 그게 실제로 가격이 다 오르거든. 또 1억 미만짜리 저기 투자해도 되냐고 계속 투자하면 오르거든. 이게 지금 잘못된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 경제 상황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자산시장으로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잘못된 투자들도 다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아까 저한테 이야기했죠. 그거 그림 그려놓은 것들 그거 어떡하냐. 야, 하지 마라 하거든 사람들. 하지 마라 하는데 구만수가 씨발 하지 마라 해갖고 안 했는데 가격은 올라 씨. 막 1억씩 막. 그 조그만한 게 피가 1억씩. 그러니까 야, 근데 이제 진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나는 이날이 때까지 진짜 정석 투자만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 근데 나는 그런 거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는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얘기 들으면 까먹지는 않는다. 근데 투자는 돈 내는 부동산이 최고지. 뭐 투자의 정석이고 나발이고 그게 뭐 있어. 벌면장땡이야. 벌면장땡이야. 그 씨발 그 한번 물려봐야. 알약이 좋냐 물약이 좋냐 그때 가서는 이제 닌겔이 좋네 뭐 그렇게 된다니까 이제. 근데 이제는 안 된다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장이 날뛰어도 집값이 하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그널은 안 보인다. 말은 나오지만 금리 올렸다가 기업들 안 그래도 고소 상태인데 다 뒤지네. 또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잖아. 그래서 연체율이 또 주택 부분에서 자산시장 중에서 연체율이 오히려 거기는 오히려 주식이 더 위험하지. 대출을 많이 안 해줘서 오히려 안정적이 되니까. 가계대출이 전체 대출은 튀어도 주택만 봤을 때는 오히려 안정하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부채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당연하지. 기업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가 제일 많아. 정부 부채가 제일 심각해요. 제일 심각해 사실은. 정부가 터지면 터지지. 정부가 터지면 결과적으로 실물 자산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아파트는 실물 자산이잖아. 서울이 엊그저께 PD수첩에 외국인들 이제 물건 사는 것들 인터뷰했었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단순하게 야 한국의 국부가 유출되니까 외국인을 막아야 된다. 뭐 이것도 말은 되지만 근데 사실은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어느 특정 세력을 막아라. 사실 쉽지는 않은 거야. 사실은 PD수첩 가서 내가 그 인터뷰를 1시간 반 했는데 나온 건 1분 나왔었던. 근데 그 중에서 이야기한 것들 많이 했는데 상호 빠진 것 중에서 서로 끌고오는 거 안 한 거. 중국인들 이야기하면서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가 있거든. 원래 요번에 그 국회 법안에 올라간 게 취득세 그 싱가포르나 캐나다처럼 외국인들 취득세 중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원래 법안이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폐기된 이유가 뭐냐면 상호주의, 외국 사람들한테 차별화시키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상호주의가 중국하고는 말이 안 되는 게 한국 사람은 중국 가서 땅을 못 사. 땅이 우리 게 아니잖아. 근데 중국 사람은 한국 와서 땅을 살 수 있잖아. 아파트도 땅 대지 지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호주의 오히려 위배되지. 그 얘기 했는데 아마도 잘렸어. 좌파 방송이라서 그런지 잘렸어.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세청 욕하는 거니까 잘렸어. 자금 조달 계획서 그거지. 한국 사람은 자금 조달 계획서 내라고 하니까 그거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상담받는 사람들 돈이 많아. 돈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벌었는데 뭐 병원을 한다든가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을 한다든가 회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돈 벌었는데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본진 틀린다고. 저 강남에 집 한 채 샀다가 괜히 세무조사 맞으면 인생이 피곤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 사거든. 사지 말라는 경고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가 그거다 말이지. 그거를 노리는 거다 말이지. 매수를 못하게끔 하는 거지. 근데 외국 사람은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썼는데 뭐 자국에서 송금받아서 이거 돈 내면 자국에서 대출 일으켜가지고 한국으로 송금해가지고 한국에서 나는 그 본국에 있던 돈이다. 또는 본국에서 대출 받은 돈이다 하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안 해주지만 그 나라에서는 대출해 준 것까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내국인의 역차별이다. 그리고 지금 강남에 좋은 아파트들 사는 것도 근데 PD수첩도 그때 나왔는데 전부 다 뭐 리차드 강 검은 머리 외국인. 이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내국인들한테 역차별이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 1시간 반 씹으렸는데 진짜 1분 나왔어. 진짜 싫어하는 얘기만 하셨네요. 네, 그런 정부가. 거, 그런 거 이제 나온 거는, 그거는 이제 누구도 책임이 없는 거 있잖아. 왜 우리는 지금 모든 걸 세대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매긴단 말이지. 그리고 자식 정의하면 세무조사 얻어맞고. 근데 이제 뭐 외국 사람들은 부부가 다 넘어와도 부부 자식 2명 해갖고 4인 가족이 넘어와서 따로따로 집을 사도 다 취득세, 일반과세, 양도세 다 비과세야. 그럼 왜 그러죠? 가족 관계 증명서를 내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그거는 방송에 나왔어. 그거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그거는 누구의 실책도 아니니까. PD수첩도 지 살 길 찾아가면서 편집을 했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송의 팩트가 이제 포커스가 외국인 애들이 집을 사서 문제다 이거지. 외국인들 때문에 원래 그랬잖아요. 이 정부 스탠스가 다주택자가 문제였다. 그래서 투기꾼이 문제였다 해서 이제 외국인이 문제다. 외국인이 집값 올리는 거지 정부에서 그렇게 집값 올리라고 한 거 아니다. 이런 식 간 거고. 내가 이야기한 거는 왜 역차별하냐 국내 내국인을. 그렇죠. 이 포커스였는데 이제 핀트가 이게 포커스가 서로 안 맞는 거지. 거지. 이게 다 잘리는 거지. 알고 계셨겠네요. 알았지. 이야기하면서도 그쪽 방향으로 좀. 갈 거다라고 할 거. 내가 그래서 그 PD한테 이거 내 아는 사람들 처음부터 나가지 마라 했는데 악마의 편집한다고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자기들도 알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런 거 아니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99% 편집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집값이 하락을 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집값이 하락하려면 대규모 공급 물량이나 또는 이제 대규모 경제 위기나. 근데 경제 위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어떻게 나머지 하나 방법은 뭐냐면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렸으니까 돈을 잡아 당겨야 되겠다. 그럼 당기는 게 선제 조건이 금리인데 금리 올리는 건데 그 금리 올리는 것도 말만 있고 실제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올리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설령 올렸다 하더라도 그 금리 내일 오늘 발표해서 내일 금리 올립니다 해서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금리가 올라간 영향에 의해서 괴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괴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그 징조가 뭐냐면 연체를 하고 이자를 못 갚고 원금을 못 타서 연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 그 집이 그런 연체 당하는 집들이 있어야 그 주인이 물건을 던지고 또는 경매로 넘어가서 시중에 유통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시퀀스가 그 프로세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집값 언제 떨어져요? 라고 물으면 나는 몰라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순서가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언제 떨어질지. 당분간은 안 떨어질 것 같다. 그건 거야.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이야기하잖아. 99점과 100점의 차이. 내가 강의 때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99점은 체크를 했는데 얘는 99점이야. 근데 얘는 시험 문제를 내면 100점을 맞아. 근데 시험 문제가 체크는 100점이지만 사실은 얘의 역량은 110점인지 120점인지 130점인지 몰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A 아파트는 10억이면 얘는 10억이야. 근데 최고 대장 아파트가 30억이야. 30억인데 얘는 사실은 40억짜리인지 50억짜리인지 60억짜리까지 갈지 모르는 거야. 모르죠. 그게 100점과 99점의 차이. 그래서 1등 아파트, 대장 아파트는 항상 리딩을 하기 때문에 얘는 100점짜리인지 110점짜리인지 120점짜리인지 몰라. 근데 그 뒤에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항상 얘네들은 99점짜리이기 때문에 얘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고 걔는 항상 가격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밑에 있는 애들. 상단에 밑에 있는 애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이 튀어야 마용성이 튀고 마용성이 튀어야 노도강이 튀고 뭐 이런 식으로 지방광역시가 튀고 결국은 강남을 딱 기준으로 해서 딱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강남이 8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30억이 됐는데 야 씨발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이거 더 오르지 않겠냐고. 내 이야기 하잖아. 내 삼성군 강의 때 나오잖아. 일본 그 90년도 버블 터질 때 24평짜리 도쿄의 아파트가 얼마였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00억이야.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미쳐 있는 거지. 환율 계산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환율로 바꾸고 지금 그때하고 인플레이션 가치 상승률에서
돈을 바꿔보면 400억, 500억, 600억이야. 그건 이제 몇 퍼센트로 때리느냐에 다른데. 그러면 우리 지금 뭐 30억, 40억, 50억은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버블에 생각하면 완전히 세 발의 피지.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해보면서 처음에는 아파트 가격이 생산 원가도 있을 거고 아무리 입지적인 요소를 해도 그렇지.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가격이 비싼 거냐 아니냐라는 것을 굉장히 처음에 많이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근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고 또 현장 돌아다녀보고 경제 상황 공부, 내 옛날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했잖아. 경제 공부해보고 이러보니까 이거는 아파트의 가격, 주택의 가격은 이거는 예상을 하고 가늠을 하고 예측을 하는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미치느냐에 따라서 얘는 가격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 얘는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야. 이거 없다. 얘 99점, 얘 100점. 이거 없다. 이 100점과 99점의 차이는 100점은 어디가 걔 점수가 정확한지 천재가 우리 일반 점수에 100점 맞았다고 해서 야 너는 100점짜리네 아니야 얘는 사실은 알고 보면 200점짜리일 수도 있고 300점짜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100점이고 제가 네. 99점이면 그럼 나하고 1점 차이밖에 안 나네? 그렇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아인슈타인은 몇백 점이 되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강남의 좋은 아파트들은 아인슈타인급이라는 거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야 이게 월급을 지금은 옛날에는 뭐 10년, 15년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30년 모아도 이게 답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된다. 거품이다. 오케이. 맞다. 맞는데. 근데 그게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또는 떨어져야지만 하는 당위성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다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미국 뉴욕을 봐야 되고 상하이를 봐야 되고 홍콩을 봐야 되고 런던을 봐야 되고 그러면 걔네들 보면 걔네들은 몇백 년 모아야 돼. 몇십 년 모아야 되면 싼 거지 씨. 거기에 비하면. 자본주의 논리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양극화의 문제. 내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도 방송했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반사회적인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밖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왜 집값이 오르면 안 되냐. 너무 간격이 벌어지니까 이제 삶을 포기하는 애들이 나온다는 거지. 이제 막가파, 지존파 해가지고 외제차 이쁜 여자들 모아놓고 벽돌로 벽돌 안 해갖고 벽돌 때려가지고 막 파묻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 현상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지. 없는 애들을 집을 막 사줄 수 있게끔 가르쳐야지. 재테크 공부도 가르치고 자본주의 세계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같이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지금 대처 소장이 이야기했잖아.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사회적인 양극화가 더 벌어졌으니까 있는 사람 거 빼들어서 그러면 못 사는 사람 나눠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더냐고. 미국 의회에서 바로 대놓고 의원들끼리 대처 수상할 때 좌파 의원이 막 이야기하니까 바로 대놓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사실 문제이긴 한데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기도 더 골 때리는 거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주변에 베풀면서 돈 벌었으면 가족들한테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한다. 좀 있는 사람들, 돈 번 사람들 주변에 좀 이렇게 일부러 줄 필요는 없어. 근데 가족들이니까 이렇게 좀 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나는 맞지 않느냐. 집안의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돈 번 사람이 나와서 본보기가 되는 삶을 하면서 내한테도 도움을 주게 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건데 돈 좀 벌었다고 더 소금이라 그러나? 짜게 놀고 스크루지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 결국은 욕밖에 안 먹는다.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보면은 사회적으로 가진 새끼들이 더 짜게 굴고 더 남들 생각을 배려 안 하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내가 오늘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틀린 거 있으면 그걸 물어봐봐. 반박할 수 있으면 해봐라. 반박할 수 있으면 해봐라. 예. 나는 모르겠다. 네. 시장 경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언제 꺾일지 난 모른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야 씨발 네가 박사면서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야기잖아. 부채도사한테 가라 차라리. 네. 난 모르겠다. 지금 그런 시간이 아무것도 안 오고 있다 지금.